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어떤 관계를 어떤 수순으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중국하고는 이웃이기 때문에 경제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관계도 그런데 세야 돼요. 할 말 딱딱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국익 원칙입니다. 누가 뭘 할 게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단지 당신과 난 우호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있는데 대신 이런 건 주십시오. 그게 절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또 어떠냐면 중국은 솔직함을 좋아해요. 솔직함? 네, 왜냐면 다 보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정말 싫어해요. 근데 사드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으면 총리가 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며칠 전까지. 그걸 바로 설치해버리니까 그런 배신감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딱 원칙과 국익 중심으로.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3프로TV가 신과 함께라는 코너로 시작했고 신과 대화라는 대담 프로를 참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신과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출연과 또 가장 많은 반향을 가졌던 분을 오늘은 특별히 더 피플 시간으로 모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생 그리고 그분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시장과 결부시켜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굴까 궁금하시죠?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아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늘 인간적으로 보이세요. 그래요? 네. 우리 사실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오래됐죠. 네. 예, 한 7년? 완전 초창기부터 네, 같이 했잖아요. 그때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댓글이 난리 났었는데. 어떤 댓글이요? 몰라요? 네. 방송에서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 오늘 특별히 더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안 교수님은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댓글이 굉장히 선호가 갈리잖아요. 네. 중국 X라는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많죠. 또 공산당이다 저거, 막 빨갱이다, 첩자다, 막 이런. 간첩. 근데 그런 거 댓글 달리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간첩, 빨갱이 그런 거는 별로 자극이 없어요. 근데 가장 서러운 게 댓글이 있어요. 뭐예요? 가래요. 가라고. 진짜로. 너희 나라로 가. 뭐 이런 거. 근데 저처럼 저는 한국 대통령보다 매일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것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희 모든 연구의 마지막은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걸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어허. 계속 가래요. 욕은 하지 말, 가란 얘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네, 그거는.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3년 9월에 왔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공부하러 오신 거죠? 박사 공부하러 왔죠. 고려대학교. 네.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리면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왔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강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박사 공부하러 왔으니까. 근데 한국 좋은 대학 교수들 제가 좋은 대학 다 들었거든요. 뭐 말하면 다 아는 대학들. 근데 들어오는 교수님마다 우리 후진국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공부하러 왔는데요. 강의 들으러 들어갔는데 우리 후진국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유학생 많지 않을 때인데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지금 후진국에 유학 온 거야. 잘못 온 것 같다. 선진국에 유학 온 거야. 그때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2016년에 미국 가서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을 이해했어요. 왜 한국 교수들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했는지. 왜 그래요? 모든 게 미국의 표준 답안인 거예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 한국 좋은 대학 교수는 다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답이니까 그걸로 한국을 바라보면 다 후진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때 한국을 이미 OECD 국가고 2003년이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이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20년 세월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성균관대 교수할 때 제 후배가 있었어요. 네. 걔는 완전 한족. 네. 근데 걔가 한국 외교관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외교관이니까 거주함에 있잖아요. 네. 외교관이니까 해외에서 사니까 남편 따라서 한 8개 국가 살아봤어요. 이 친구가. 어허. 근데 후에 저하고 말하는 게 언니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살아봤는데 네.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최고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최고예요. 게. 네. 제가 그래서 봐도. 나의 생각하고 너무 같다. 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데 왜 지역 그 한국이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세대의 특수성 네. 또 그런 게 이 있겠죠. 체험의 특수성 같은 것들이 반영된 교육이라든지 상징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지옥이라서 지옥이 아니라 네. 지옥 같은 측면이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건데 그런 게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그 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게 네. 어떻게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 리더들만 네. 한국이 아직 중진국이고 개도국이고 뭐 신흥국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된 맞습니다. 네. 꽤 오래됐는데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트럼프와의 정치입니다. 네. 트럼프 가만히 지켜보세요. 네. 센 국가들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발견했어요. 푸틴 푸틴, 시진핑, 북한 김정은 이 사람들한테 한 게 뭐예요? 네. 근데 엄청 동맹 국가이면서 그러니까 예? 한국 아 내가 원래 이런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수갑을 채우고 발 뭐라 그래 그거를 난 정말 슬펐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난 슬프고 분노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묵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국격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TSMC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TSMC가 미국에 원래는 한 4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막 800억 달러 넘어갔어요. 왜냐면 TSMC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때 트럼프 일기 때부터 투자를 생각하고 갔는데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오랫동안 공동화되다 보니까 제일 치명적인 거는 나사 하나 생산하는 공급망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네. 거기서 일할 만한 숙련공, 특히 PM형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하원 예보 후보자가 여자 그 사람이 이랬잖아요. 미국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는 오지 마, 투자하지 마 이랬잖아요.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아니 뽑을 사람이 있어야 미국 사람을 고용하지. 근데 그때 TSMC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가장 어려움을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에서 다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례도 좀 그런 사례거든요. 네. 이걸 빨리 셋업을 시키려면 숙련공과 거기에 노하우 있는 사람이 빨리 집중적으로 맞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실패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다 완료가 돼도 미국 사람 고용할 수가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 미국 사람을 고용하면 가성비가 안 나와요. 네. 다 로봇입니다. 미국 사람 고용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오랫동안 일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하면 이거 유니언에서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오후 6시 퇴근인데 30분만 넘어가도 시위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할 수 있니? 난리 나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의 네. 노동시장을 잘못 파악하시는 게 네. 미국은 바로 레이업 시킨다. 네. 잘라버린다. 네. 그거는 화이트 칼라들 네. 이게 맞아요. 금융에서 짐 싸들고 나오는 맞아요. 그 영화를 보셔서 그런 거지. 네. 현장직 노동자에 대한 이건 그거는 전혀 그런 엄청 게 세요. 아니죠. 그게 그 넷플릭스에 가면 네. 그 영화 있어요. 오바마가 만든 영화. 네.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맞아요. 영화. 예, 그거 거기에 봤어요. 네. 중국 유리재벌 후야벌리 네. 그 초왕더 그 사람이 트럼프 일기 때 그 텍사스 거기다 가서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GM이 있던 공장 부지를 쓰고 GM에 있는 2,000명 실업한 2,000명 블루칼라들을 고용해요. 근데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적자난 거예요. 계속. 왜냐면 똑같이 중국하고 똑같이 만들어 계속 그럼요. 중국 노동자들을 데려가가지고 미국 노동자하고 1대1 매칭시켜요. 가르쳐라고. 근데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 보고 원래는 되게 우습게 얕잡아봤거든요. 왜냐면 GM에서 일하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중국 노동자 일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그 장면이. 그다음에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 가니까 속으로 와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선진국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러고 가요. 솔직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못해서 또 놀래요. 둘이 서로 반대로 놀래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노동자들을 유학시켜요. 중국에 와서 본사에다가. 근데 와서 딱 보고
미국 노동자들이 한마디 딱 해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일 못한다. 미국 노동자들? 예. 그 중국 푸여벌리 본사에 딱 보더니 우리는 이렇게 일 못한다.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배아준하고 중국 노동자하고 미국 노동자가 이렇게 서로 유리거든요. 자동차 앞에 끼워넣는 그 유리를 생산해요. 그걸 둘이 들게 했어요. 하나는 중국 노동자, 하나는 미국.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년고 아니니까 배아준하고 했는데 후에 중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서는 중국 노동자 빼죠. 너 혼자 해야 하니까 시위하잖아요. 왜 두 명이 들던 걸 나 혼자 들으라고 하냐고. 가르쳐준 건데. 네. 그래서 그 푸여벌리 초왕대가 자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해요. 중국하고 미국을. 근데 결정 내려요. 큰일 났다. 계속 적자를 내니까. 그래서 결정 내리는 게 뭐냐면 다 잘라버리고 로봇으로 전체 교환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 게 네. 사실 이건 뭐 미국 사람을 뭐 비하하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조업을 한 40-50년 동안 안 해버렸거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네.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네. 담이나 뭐 네. 벽에다가. 네. 예술해요. 예술. 네. 꼼꼼한 건 좋은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 해서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미국 사람이나 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술가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뭐 우리가 볼 때 정확하듯이. 한 시간이면 할 일을 네. 2-3일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의 제조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진짜 심각.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린 게 네. 가끔 뭐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할 때 있을 때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 게 우리 숙명이다. 그러나 정말 현장 근로자에 의존한 인적인 무언가 하려면 필망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안 될 거예요. 정확해요. 우리 네. 매니지먼트들이 매일 이 사람들을 네. 그거 하면 이제 안 돼요. 이 사람 못 참죠. 이 사람들. 네, 절대 안 돼요. 네. 거기 그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 과정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시아 또 문화하고 틀려요. 또 서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 이게 틀리죠. 이해력이나 거기서 그런 장면 심지어 나와요. 회의를 아침에 조차 딱 출근해서 회의하는데 한국은 중국 비슷하는데 딱 처음에 딱 론사 불러놓고 회의하잖아요. 오늘 안전하게 생산합시다. 뭐 이런 교육하잖아요. 처음에 서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딱 이게 규율이 잡혀 있잖아요. 왜 안전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 할 일에 자기 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 과정이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 결론 뭐냐면 제조업은 회개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네. 뭐 이 투자의 관점이 네. 지금 저희의 대화에 투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 자동차, 네.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거기에 연결돼 생태계로 연결돼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이슈는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이 전 세계 어디를 진출하나 무조건 공급망 데리고 갔잖아요. 네. 자기 세컨 밴드사들을 그렇죠. 퍼스트, 세컨드 뭐 쓸 때 다 데리고 가잖아요. 데려가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한국이 전체 내부 질서, 그러니까 내부 제도 환경과 네. 미국의 내부 제도 환경이 이런 계열사 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게 완전 규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서는 먹히는 모델인데 네. 미국이라는 이런 제도 하에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가 계속 돌아갈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재명 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노란 본토법이잖아요. 네. 그 결국은 계열사 노동자든 아니든 똑같이 본사에 대한 그런 그렇죠. 권한을 강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진화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공급망 서방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문화적, 제도적, 법적인 이슈 검토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패권 갈등하면서 공급망이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많이 올랐습니다만 중국 그 PMI 지수가 8월에 발표가 좀 엇갈려요. 하나는 뭐 50이 안 되고
좀 50이 조금 넘고 네. 50.1, 49점 둘이 지표가 좀 갈리는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한 데이터가 수출이 마이너스 33%예요. 33%? 예. 그 대미 수출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이에요. 어제는 줄어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쪼개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그림에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원래는 공급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200몇 개 국가들을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으로 우리가 무역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160개 되는 국가가 중국을 제1 수출국 혹은 제1 수입국으로 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죠. 예. 그럼 중국이 주변에 국가가 160개 이상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을 한 나라가 한 60개 정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하면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둘이 부가가치 면에서 거의 중국은 3조 달러 넘어갔는데 미국은 한 2.1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커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급망 형성된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네.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 속에 한국이 있고 일본 있고 유럽 있고 뭐 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선을 전진적으로 연결돼 이게 옛날에 한 5천억 달러 흑자 남겼는데 지금 한 2,800억 달러 남겨요. 둘이 무역해서. 근데 이거 점진적으로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니까. 근데 뭐 그게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죠? 마찬가지죠. 서로. 예. 중국은 기술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 자기 자국화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하나일 때 한국 한강 기적을 만들었고 한국이 선진국이 됐고 한국 사람들이 3만 달러 지금 거의 4만 달러 되는 1인당 GDP를 만들어낸 경이로운 성과를 냈죠. 그런데 이게 레이 달리오 말대로 하면 이 외부 질서가 지금 변해간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모든 산업계 인사들과 산업계 모든 주요 장들 있잖아요. 네. 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마인드가 예. 이 시대에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성공했던 거에 갇혀져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근데 외부 질서 변화는 안 봐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강한 신심과 집착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거는 그 외부 질서를 안 보고요. 근데 뷰가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는데 이게 맞아. 그게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운영 거버넌스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외부 질서가 확 변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앞으로 크게 세 개로 분절화된다고 보거든요. 세 개로. 네. 네. 중국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계속 갈 거예요. 미국 어차피 달러 기초통화기도 하고 장기가 해온 패권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또 동맹 국가기도 하니까 이 질서가 계속 상당 기간 갈 거예요. 영국의 뭐 패권 패망봐도 점진적으로 몇십 년 온 거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유지될 거니까 한국 공급망은 하나로만 옛날에 돌아갔지만 충분했어요. 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공급망이 가져야 되고 예. 또 중국 중심으로 예. 아까 중국이 원래 전 세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들, 우리가 그 SOC 국가들 이런 네. 국가들이 여기에 또 연결되면서 더 커져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조업을 하려면. 그렇죠. 사실 인도하고 베트남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요.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안화 결제 중심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 공급망에 한국이 무조건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미국하고 동맹 국가라도 이게 없으면 한국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수입은 아직도 중국이 완전 의존이에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보면 수출은 이렇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한국 수출이 대중 수출이. 근데 수입은 계속 이렇게 가요. 유지돼요. 예, 그 말은 공급망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수입을 안 하면 가성비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공급망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3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질서라든지 중국 질서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자기들로 뭐 하겠다라는 이런 중간지대 목소리를 그게 유럽 같은 혹은 뭐 지금 러시아도 그런 전략, 인도도 그런 전략 뭐 이런 전략 피우려고 해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이런 쪽에 또 공급망이 나름대로 또 네.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제2의 한국, 제3의 한국을 해외에다 만들어야 돼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공감해요. 큰일 나요. 예. 왜 이제는 한국에서만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던 네. 근데 한국이 대기업들은 생산력이 세계화에 맞춰진 생산력이에요. 예. 한국 소화력으로는 근본상 부족해요. 근데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다 나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안 되잖아요. 트럼프 무역 보호주의가 세계 질서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에다가 제2의 한국, 제3의 한국, 제5의 한국 대륙별로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그 원장님 생각에 정말 네. 공감하는 게 자 그러면 자동차 가고 반도체 가고 2차 전지 가고 뭐 다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거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많이 만들고 거기서도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 고용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그런데 또 우리는 계속 출산율을 높인다고 막대한 돈을 써요. 네. 자, 그럴 게 아니라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900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냐. 전 세계에 퍼져 사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맞아요. 아이덴티티로 파악하듯이 맞아요.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좋은 말씀인 한국 게 영토에 사는 사람만 맞아요. 한국인이냐. 맞아요. 그죠? 근데 해외 디아스포라. 나가서 그렇죠. 예, 해외 맞아요. 나가서 맞아요.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하이트 칼라고 뭐 네. 고학력자고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떻게든 정부가 그쪽 국가랑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장 근로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서 2세, 3세가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유일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결국 뭘로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해요. 제 유튜브에서도 100년 후에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100년. 네. 네. 2125년에 한국이 어떤 나라 될 것 같아요. 저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도 100년 후에 한국을 얘기하는 사람 없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머리가 없어요. 한국이 오늘까지 온 거는 저는 기업이라고 봐요. 한국이 위대함은 기업에 있거든요. 네. 한국 기업인들을 저는 표시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돌 사이에 나오는 나무 있죠. 아. 나는 항상 한국 기업가들 보면은 저는 대통령 만나면 정말 이야기해요. 바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나온 나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딱 그게 한국 기업인들을 상징해요. 어허. 근데 한국 문화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리스펙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인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인들이라고 봐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2015년에 데이터를 그때 조사한 적이 있는데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그때 제가 리서치할 때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차이나 플러스 원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그때 사드 설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난리 나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을 해야 된다서 제가 그때 정부 그 프로젝트 리서치하면서 전 세계에 차이나 플러스 원이 있는 나라를 네. 리서치해 본 거예요. 제가 네. 또 어디 또 나갈 수 있냐.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미 다 나가 있더라고요. 굳이 정부가 안 간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정부에 가서 정부가 공무원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다 나갔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다 나갔고 네.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 톱에 와 있었어요. 그 시장 점유율이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네. 어떤 양상이냐면 당시에 이미 2016년 당시에 이미 중국 기업들하고 제3나 세계에서 막 1, 2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게 해외에서. 거의 이미.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다투는 데가요. 예,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차이나 플러스 원 할 필요도 없었어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이미 다 나갔더라. 자기들 생각이지. 자기들 생각.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미 중국 기업과 해외에서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이 막
가성비가 공급망이 잘 돼 있으니까 가성비로 막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리스펙 이미 이렇게 돼 있구나. 그때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는 뭘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미래 100년을 생각했을 때 기술, 예. 표준, 금융, 예. 한국 수출해야 되는 거는 과거의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금융을 수출하고 표준을 수출하고 예. 인증을 수출하고 예. 기준을 수출하고 콘텐츠. 예, 콘텐츠 수출하고 이번에 그 건대현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오징어 그 게임하고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주문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자동차 1000만 대 매출을 맞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술, 표준, 인증, IP 미국이 IP로만 살아왔잖아요. 네. 미국이 네. 과거 4, 50년을 설계만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식 사람 관리, 네. 한국식 경영 관리, 한국식 제조 표준, 생산 그게 품질, 표준이잖아요. 예, 품질, 네. 표준, 한국식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써본 기업들은 특히 동남아에 많이 나갔잖아요. 네. 한국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못 써요. 씁니다. 못 써요.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수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제가 멀리 안 비교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어제도 내가 중국 그 나트륨 배터리 대표하고 미팅했거든요. 줌으로. 중국이 거의 세계 1등이잖아요. 소금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유일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유치하려고 어제 오전에 미팅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왜 한국에 와야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해요. 첫째, 한국은 국토는 작은데 경제 대국이다.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은 한중 FTA를 맺은 국가가 57개 국가와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면 전 세계를 무관시로 나간다. 그래 한국 국토 작지만 전 세계는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15% 내야 돼요. 어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말 원래는 그랬는데 미국 빼고 이제는 미국 빼고 다 나간다. 미국이 절반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네. 미국 빼고 그렇게 나간다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중국보단 낫지 그래도. 아니 깜짝 놀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인력비 비교가 안 된다. 네. 똑같은 엔지니어인데 중국 엔지니어하고 한국 엔지니어인데 한국 엔지니어가 더 디테일하고 더 잘하는데 더 싸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런 엔지니어를 수없이 찾을 수 있다. 네가 나트륨 배터리 하잖아. 유일하게 하잖아. 세계 1등이잖아. 그러면 한국에 와서 한국형의 나트륨 배터리 하잖아. 중국형의 나트륨 배터리는 소금 배터리 세계를 못 나간다. 왜? 미국이 견제하니까. 한국형의 나트륨 배터리 하면 한국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하면 중국하고 모순이 안 되면서 너는 중국형도 만들 수 있고 글로벌형도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세계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해라. 근데 한국이 그런 엔지니어가 수없이 많다. 세 번째, 한국은 자동차 강국이다. 자동차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다. 자동차 강국이고 자동차 생산 인프라, 자동차 공장 그리고 3원 개 배터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 배터리 하기 위한 그 공정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다. 그게 공정 요건 좀 세거든요. 여기 와서 공장 지으라고 예, 하신 거예요? 예, 그 질이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려면. 근데 3원계가 좀 높아요. 품질 그치. 관리, 예. 환경 요구가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3원계가 세계 1등이다. 그대로 쓸 수 있다. 생산 공장을. 그리고 네가 이런 쪽이 세계 1등이면 한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한국을 나가야 된다. K표준으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막는 나라는 없다. 근데 참 그거 참 공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우월한 민족, 우월한 혈통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태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유태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뉴욕일 거예요. 그죠?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이런 데도 많이 살지만 근데 뉴욕에 지금 주이시 커뮤니티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그 주이시의 어떤 탁월함 또 치열함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약에 뭐 이런 막 이렇게 노출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금융권에도요. 한국계 혈통, 한국 이민자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데 금융인들 모임이 아실지도 몰라요. 3천여 명이 거기 모임이 있어요. 월가에만, 월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잘하면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 어딘데? 그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뭐
뭐 고래짝부터 뭐 유태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풍부하고 맞아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맞아요. 충성스럽고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일이 곧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국가 전략도 월가 자꾸 금융을 로컬에서 뭘 맞아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5천만이 아니라 뭐 6천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여기는 좀 널널하게 살고 또 여기는 IP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하고 일본이 그렇잖아요. 네. 일본이 해외에서 만드는 부가가치가 네. 미국 일본 국내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배당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가 금융을 K금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드린 충분한 그런 자질이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 제가 갔을 때 그게 2018년도였는데 그때 타이거 헤지 펀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들이 문화가 좋은 게 이렇게 매니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매니저가 자르면 독립시키고 첫째 돈을 대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아시아계 대표가 중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인이었거든요. 근데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요. 우리는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 금융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이 없었을 뿐이에요. 잘해요. 근데 그 수익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줄을 대는 거예요. 미국 부자들이. 그렇죠. 제발 우리 돈을 받아달라고. 네. 근데 거기서는 돈을 막 1,000억, 2,000억 들어가도 안 받더라고요. 네. 왜 안 받냐서 그때 그 대표하고 물어봤어요. 니인데 그렇게 돈 넣고 싶어 하는데 했더니 대화를 해봐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다르면 돈을 1조 가져와도 안 받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돈의 금액이 커지면 네.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모가 커지잖아요. 첫 번째 펀드는 맞아요. 자기네들끼리만 해요. 맞아요. 부모가 커지면. 네, 파운더들끼리 내서 맞아요. 요 펀드 따로 만들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일 네. 진짜 케어해야 될 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맞아.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시아계가 엄청나게 기회가 많겠다. 근데 결국 일본 사람은 없어요. 난 못 봤어요. 이런 데 거기 가면 가서. 예, 못 봤어요. 결국 중국하고 한국 사람인데 맞아요. 중국 사람은 또 충분한 성과를 내더라고. 요즘에 근데 안 좋아해. 미국에서 중국 모으게 사람은 하잖아요. 안 좋아한단 예. 말이에요. 솔직히 배척하잖아. 중국에 오서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 안 좋아한다고. 맞아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게 그러면 있죠. 한국 사람 다 좋아해요. 예. 한국을 거부한 나라는 없어요. 아니 최고의 네. 인재고 성실하고 충성심이 있고 호감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제가 볼 때 한 제네레이션만 잘 케어하고 30년 하면은 한국이 저는 유태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유일하게 결여된 게 있어요. 유태인 이 사회 소사이어티하고 중화권 소사이어티. 뭐예요? 그 미국 가보면 극명하게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화교 소사이어티하고 네. 한인 소사이어티가 가장 큰 차이가 신용이에요. 신용. 화교 소사이어티는 예를 들면 내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체 사회 조직에 같이 힘을 줘요.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성공할 때까지 받쳐줘요. 왜냐면 처음 간 사람 신용이 없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신용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공할 때까지 해줘요. 그냥 그 사람을 성공시키면서 이 조직이 또 하나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라면 한국 이 소사이어티는 온 사람이 고기예요, 고기. 예? 그래서 이렇게 슬픕니다. 1대1로는 정말 똑똑하고 최고인데. 유능해요. 음. 근데 그게 소사이어티가 유대인식하고 중국식으로 좀 갔으면 네. 내 생각에 세계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월가 뭐 K 월가가 될 거고 네. 뭐 산업체가 K 산업체계가 될 거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네. 뭐 저는 일견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네. 한국 이민 1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네. 대충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박해받아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예전 얘기로 KS 네. 경기 서울 나왔어요. 네. 여기서 내가 부적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그로소리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간 분들이 그래서 뉴욕 가서 뭐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케이. 하잖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네.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이란 맞아요.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알 것 이게 같아요. 너무 강한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케어할 만한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민 역사와 유태인의 그렇죠. 이민 역사는 다르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근데 없는 제가 볼 거죠. 때는 지금 그 잘 자란 2세들이 이런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좋은 교육 받고 금융권에 갔거나 변호사가 됐거나 의사가 된 이런 한국 젊은이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요. 그거예요. 제네러스하고 맞아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저 그런 거 경험했어요 월가에서.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월가 문화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도 뉴욕 네.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맞습니다.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라 확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가에서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금융을 딱 벗어나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그러니까 다 이제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고정관념이 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예. 조직에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제가 볼 때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가 어떤 환경에서 외부에서 맞아요. 부여된 생각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충분하게 바꿀 수 예. 있죠. 저 말씀 그것만 바꿔내면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두 날개를 닿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제는 정말 전 세계에 한국 표준으로 예, 제2의 제3구 한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으로 한국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5만 달러, 6만 달러, 아, 그럼요. 예, 7만 달러. 결국 네. 한국은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네. 예, 그게 저는 한국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이스라엘을 방문하듯이 유태인들이 예. 전 세계에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이 네. 여름이면 한국에 와서 하고 맞아요. 또 한국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그래서 네. 한국은 혁신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혁신만 하면 돼요. 네. 지금 판교 밸리가 있는 것처럼 네. 한국은 계속 IP만 만들어내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노출되게 시키면 이게 워낙 이게 다양성이 머리가 좀 오픈된 머리이기 때문에 한국은 완전히 IP 강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5천 지수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예. 스토리에 반응하는 거지 예. 영업 성과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사실. 실제 스토리예요. 예. 예. 제가 컨설팅 해주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만년 고주가예요. 스토리가 없지. 근데 이익은 엄청나요. 예. 시장에서 반응 안 해요. 먹고 사는 그래서 이익을 계속 남기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데 주가는 변동이 없어요. 왜? 새로운 스토리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다 IP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요. 얘네는. 맨날 주시장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그렇죠. 얹으면서 네. 내 몸값을 0 하나 더 붙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 조달이 싸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금융 강국으로 그래서 가야 되고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참 미국 사람들이 영악한 게 기업인들이 네. 그 주가를 올리면 얼마나 혜택을 본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돈만 생기면 자사주 사가지고 태워버리잖아요. 애플이 계속 그것만 해왔어요. 그것도 빌려서. 네, 팀쿡이 그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 게 네. 솔직히 뭐 새로운 게 했어요. 네. 자사주 소각. 자산 소각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계속 네. 그걸로 그 주주 배당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가 없으면 주주 네. 배당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좀 이제는 산업화의 눈길이 아니라 좀 이제 디지털 금융의 눈길로 이 산업화에 있는 분들이 움직여서 가능할 있다. 것 같아요. 또 네. 좀 이따가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금융시장, 어떻게 보면 또 재정, 통화 모든 거를 아우르는 큰 변화가 맞습니다.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선도하는 네. 뭔가를 해내면은 그렇죠. 금융에서도 우리가 맞아요. 선도자로 갈 수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리터러시라고 하죠. 네. 이런 수준,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이 세계 넘버원인 게 확실하거든요. 금융 콘텐츠에 대한 수용력이라든지. 거의 유동성이 세계 네. 2위예요. 근데 다 그러니까요. 막아놨잖아요. 막아놨는데도 2위예요. 네, 그걸 좀 이따 다루죠. 한 가지만 일부에서 더 네. 여쭤볼게요. 네. 자, 우리 새 정부가 네. 들어와서 1차적인 외교 무대, 네. 미국이죠. 네. 그리고 이번엔 이례적으로 일본을 거쳐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 국가, 역사적인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챕터는 일단 원 챕터는 끝난 것 같고 문제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뭔가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뭔가 무드가 생길 것 같고 10월 말일 날 경주에 모이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시진핑. 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주석과 어떤 관계를 어떤 수순으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그 안미 경중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폭탄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갈 때마다 폭탄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 갈 때도 폭탄 발언했었고. 뭐 날리면. 예. 어쨌든 근데 제가 그래서 대통령 그 얘기 했길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안미 경중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어허. 제가 이게 인덱스가 0에 가까울수록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예. 100에 가까울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1991년에 수교했잖아요. 1991년에 네. 중국하고 한국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덱스를 계산해 봤는데 네. 1992년부터 10 초반 때부터 이렇게 인덱스가 100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네. 100으로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21년에 클라이막스를 찍어요. 70 거의 80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한 70대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50대 초반이에요. 지금 50 아래로 내려오면 정말 안미 경중은 끝난 거죠. 미국 쪽으로 완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미 경미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슈가 안미 할 수 있냐, 경미 할 수 있냐, 한국 입장에서 안미 가능할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목표는 명확했어요. 어떻게 하나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작전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트럼프의 충분한 신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믿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가지고 선물처럼 갖고 간 거죠. 네가 말 안 해도 우리 알아서 관계 좋게 할게. 친하게 보낼게. 걱정 마. 걱정을 다 미리 덜어놨어. 그다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예, 실제. 네. 그리고 가서 안미 경중도 끝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트럼프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스마트 가이 하면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1차 목표였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신뢰를 완벽하게 얻는 게 한국엔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네. 안미는 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앞으로 안보를 확실히 가져올까. 그건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저는 글로벌 문제에 개입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동맹국이 뭐고 없거든요. 오히려 동맹국이 우리를 더 후려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슈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안미가 트럼프를 믿고는 하기 힘든 것 같고, 자 경미는 한국의 경미는 정확하게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세금을 0에서 원래 FTA 때문에 0%였거든요. 근데 세금을 15% 때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12.5%예요. 원래는 일본이 2.5%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놓고 말하면 불리하게 됐어요. 일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원래는 17.5%라 그랬잖아요. 뭐가? 일본이 2.5에서 15% 애드업하면. 합하면 17.5%였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리하니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불리해졌죠. 불리해졌잖아요. 예.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협상 얘기겠죠, 결국.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동차만은 좀 12.5%로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절대 우세인데 원래 한국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수출도 엄청 늘어나서 현대가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몰라요 앞으로. 근데 경미가 정확하게 운송 수단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국이에요. 한국 먹여 살리는 5대 수출 산업이 있잖아요. 네. 운송 수단 말고는 첫째 전자기기 1등이에요. 수출 산업에서 1등 다 중국. 두 번째 운송 수단인데 미국. 세 번째 석유화학, 금속, 중국. 다 중국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반도체는요? 반도체. 그 반도체가 네. 다 거기 들어가. 전자기기 거기 거의 들어. 중국이에요? 다 중국이죠. 메모리 막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게 경미를 어떻게 뭘로 한다는 거지? 경미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중국하고는 이웃이기 때문에 경제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관계도 그런데
세야 돼요. 우리 그렇죠.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해 보면 어떻게 더 요구를 해요. 사실 약해 보이고 사람 좋으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더라고. 아니 인간의 본질이에요. 만만한 사람을 더 갈고요. 근데 나는 오히려 트럼프하고 이게 대국의 정치는 외교는 세야 돼요. 할 말 딱딱하고 이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국익 원칙입니다. 누가 뭐라 할 게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단지 당신과 난 우호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있는데 대신 이런 건 주십시오. 그게 절대 필요해요. 막 이래서 되는 게 국제 외교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도 미국에 이제 좀 높은 비즈니스맨 만날 일이 많잖아요. 네. 뉴욕 가거나 또 우리 네. 사무실 많이 와요. 네. 그럼 이제 뭐 통상 한국 저희 같은 세대들은 뭐 미스터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거든. 네. 걔네들 이제 미국에서 뭐 좀 이렇게 안면도 있고 그러면 뭐 이름이 탐이야. 뭐 예를 들면 존이야. 그러면 야 존 그리고 탁 어깨 한번 치면은 네. 네. 쫄아요 얘도. 악수할 때 그리고 탁 치고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 큰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 미스터 막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 큰 나라 사람들하고 외교는 개인도 그래요. 예. 그 러시아, 예.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큰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돼가지고 더 친해지더라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그런 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오면은 빵 치면서 막 악수할 때도 막 끌어오면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막 여름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해보면 그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한 3년 동안 저 미국 그 완전 바닥에서 굴러가지고 네. 그런 거 좀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 시진핑. 근데 중국은 또 어떠냐면 그거 하나 플러스하면 중국은 솔직함을 좋아해요. 솔직함? 네, 왜냐면 다 보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정말 싫어해요. 오히려 우리 이런 원칙이 그때 사드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으면 거짓말.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거. 총리가 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며칠 전까지. 그거 바로 설치해 버리니까 그런 배신감이 어디서 오겠어. 그래서 솔직하게 이게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그렇잖아. 막 이런 원칙, 딱 원칙과 국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약간 불분명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선입견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말로 해야 되냐 그걸 꼭 이런 습성이 있어요. 한국.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나는 솔직함이 제일 큰 외교라고. 정확하게 할 건 딱딱 명시해서 딱딱 이건 너 문제야. 이건 너 잘했어. 딱 명확하게 해주면 그쪽에서 맥센스하고 끄덕끄덕해요. 근데 야 내가 그걸 꼭 너한테 말로 해야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아니라 하면 안 되고 또 안 보이는 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뭐 어쨌든 이게 쉽진 않아요. 외교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하튼 면전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해요. 걔네 좀 강하게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싫으면 싫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금방 갔다 왔는데 300몇 명 구금하는 게 이게 무슨 사람에 대한 저기 중국 저 하얼빈이나 저기 어디 선양이나 이런 데서 구금하고 막 그랬으면 우리 아마 아니 중국 대사관이 없어졌을 것 같아. 근데 미국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그랬으면 아마 중국 대사관이 없어졌을 것 같아. 온 국민이 달려가가지고. 근데 미국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 아무도 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안유아 교수와 더 피플로 하니까 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별의별 얘기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안에 어떤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2부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싹 빼고요. 진짜 제가 그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화. 그리고 우린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지금까지 부진한 분도 역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하는 분도 완전 추락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죠?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니까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는 더 피플 2부 순서에서는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굉장한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찬찬히 살펴볼 테니까 어디 멀리 가시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